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. 뒤에 보시는 게 이제 시멘트, 레미콘 시멘트 차인데요. 이 단가가 많이 올라서 얻기 힘들죠. 근데 오늘도 사실 지금 지방 건설사, 이 지방 부동산 경기 또 안 좋은 소식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광주에서만 또 세 곳에 부도 법정관리 소식이 또 이어졌는데요. 전국적으로 살펴봤더니 미분양이라든가 공사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장이 까봐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현장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 현장의 모습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구독도 좋아요 또 응원 많이 해주신 구독자님들, 새롭게 응원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. 이 기회를 빌어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아직도 안 하신 분은 구독, 좋아요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부도 공사 중단, 미분양, 여기에서 공매까지 지금 건설업계 지금 벼랑 끝에 놓였습니다. 사실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죠. 보니까 이제 설 명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암울한 설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역시 뭐 건설업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심때 제가 첨단에서 이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 한국건설이 광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 여기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, 한국건설 하이엔드 브랜드, 이게 이제 30세대가 안 되는 현장, 이제 고급 아파트죠. 뭐 14억에서 20억 정도 하는데 아델리움 57인가? 이런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 요 앞에 바로 앞에 공사가 중단돼 있더라고요. 지금 이제 건설업계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미분양, 자금난, PF 대출 상환이 안 되면서 이 스톱되죠. 멈춰서고 스톱되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. 이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뭐 레미콘도 있는데 뭐 돈을 못 주는 거죠. 원청에서 돈을 못 줘버리니까 이 물건을 빼고 일을 안 해버리는 거죠.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체불 인구가 건설업계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12월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주로 광주 전남 쪽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국적인 상황이 어떤지 한번 그 상황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올해 지금 1월달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. 몇 개 정도가 법정관리가 사실 워크아웃이 안 되면 법정관리 들어가고 사실상 부도 당겼다. 회사 그냥 다 사라지는, 붕괴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, 10개, 전국에 10개, 지금까지 10개가 붕괴가 됐는데, 오늘 소식이 또 광주에서는 두 곳이 더 부도 소식이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뭐 이름 잘 모르시는 이 건설사일 텐데, 이 거성건설이란데, 또 하나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, 한 1,000억대 정도 이 매출 규모를 하는 회사도 지금 이제 부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더 늘어나겠죠. 갈수록 더 늘어난다. 2월달, 3월달 더 늘어날 것 같고, 4월달 총선 이후 되면 이제 뭐 건설, 시공 이렇게 불안하면 그다음에 돈 빌려줬던 채권단이죠. 대주단, 채권단, 뭐 지역 중소, 이 새마을금고, 이 저축은행 이 사태들이 이제 곧 터질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, 이 경제 현장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안 되잖아요. 아파트가 미분양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돈이 안 돌아가고 기존의 주택들까지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방부터 이제 터지고 있는데 이 다른 지역 상황을 보면 작년 12월에도 건설사들이 이 10곳이 문을 닫았어요. 올해도 10곳. 그러니까 지금 2달 사이에 한 20곳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. 이 깊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고금리,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이 크죠. 그리고 이 미분양, 이 지방 지금 미분양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좀 분양가가 높아요.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낮게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엊그저께 전주가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거든요. 60만 조금 넘어서 뭐 그렇게 좀 작죠. 이 작은 도시인데 여기 이제 감나무골이라고 있어요. 이 택지 개발, 재개발로 감나무골 아파트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분양가 시행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. 이문이 생겨야 되니까 분양가를 얼마를 해볼까 막 고민 계산기 두드려보고 상황 보고 또 너무 비싸면 또 미분양 나고 너무 낮게 할 수는 없죠. 손해 보니까. 그래서 책정한 이 분양가, 이 전주가 평당 1,640만 원 정도. 요거 이제 계산해서 30평대 하면 가격이 좀 나오잖아요. 이게 얼마 정도 한 5억 뭐 6억 그 정도 사이가 되겠죠. 요즘 아파트는 옵션이라든가 발코니 확장비 이런 것도 추가로 나오고 중도금 유이자, 중도금 이자까지 내게 되면 많게 한 1억 정도 더 가격이 이제 옵션 가격이 더 붙게 되니까 요거 보니까 이제 전주 사람들이 화들짝 놀란 거죠.
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전주에서 이거 팔려? 난리 났습니다, 지금. 그래서 전주 시장, 가격을 좀 낮춰라라고 하는데,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. 요즘 뭐 다 올랐잖아요. 안 오르는 게 없고. 너무 싸게 하면은 뭐 회사가, 기업이, 뭐 복지 회사는 아니잖아요. 돈을 벌어야죠. 기업이라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, 너무 비싸면 또 시장이 또 외면을 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지금 뭐 분양가 이 조정하는 그런 갈등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좀 어려운 상황이죠. 어려운 상황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작년에 이 부도를 낸 곳이 21곳입니다.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사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곳이 이제 25곳이고, 이게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이게 무려 50%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. 건설업에 이 폐업 신고한 거는 2,347. 예, 이 건설업 폐업한 거는 더 많네. 부도는 21곳이고, 그러니까 이게 부도난 거는 돈을 못 가는 거죠. 말도 잘 안 되네. 아이, 그냥 망한 거, 좀 이상하네. 망한 거. 이 폐업은 자발적 폐업 포함 되겠죠? 이 장소 내가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경우인데, 어쩔 수 없이 이 부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못 갚기 때문에 협력업체, 하청업체,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,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, 금융, 넘어서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이제 활력이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. 장사가 안 돼서 그냥 그냥 전방문 닫아버리는 이 건설업도 2,347건 굉장히 많죠. 이 자영업 폐업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 건설업도 굉장히 폐업이 높아가고 있다. 결국에는 돈이다, 돈. 이 자금난 돈 없으니까 문 닫는 그런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이렇게 그냥 터져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, 요게 이제 분양이라든가 임대 보증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. 이 분양, 임대, 보증, 이 허그에서 하는 거잖아요. 보험이잖아요. 보험, 일종의 보험인데, 시행사가 이 사업을, 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부도 날 수 있잖아요. 부도 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, HUG, 허그라고 하죠. 여기서 공사를 진행했는데 사고 나고 빵꾸 나면 이거 계약금, 중도금 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근데 요게 이제 3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요거 안 되면 이 기준이 적용 안 되죠. 그래서 한국건설 지역에서 이런 아파트 30세대 이하 이런 게 많아요. 이거 적용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분양받았는데,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이게 곧 좀 터질 것 같다. 자, 그렇다면 작년에 이 분양사고, 보증 분양사고 이것도 많이 터졌네요. 보증 분양사고가 뻥 터졌어요. 이게 얼마냐? 15건. 숫자로는 많지 않은데, 이게 이제 돈으로 치면 9,445, 1조 가량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22년은 한 건밖에 없었어요. 근데 작년에 15건이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예, 이거 얼마 늘었냐? 무려 165배.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 얼마 정도 더 늘어날까요? 아무튼 지금 잠재된 내관들이 곧 터질 것 같아요. 뻥뻥뻥뻥 터질 것 같아서 이거 좀 위험합니다. 잘 들여다봐야 돼요.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보면, 이 전북 익산에서 임대보증 사고가 터졌습니다. 자, 3월 준공 예정인데, 민간 아파트 유센텀 시티, 이게 별로 돈이 없죠. 이 자금난 때문에 작년 8회 공사가 올 수도 됐어. 법정 관리가 드러났다는 소리입니다. 이 피해자가 얼마 있었냐? 126명. 그래도 이 정도는 다행입니다. 이 아파트는 허그에서 보증을 해줬어요. 1억 정도 보증금, 계약금 다시 돌려준 거죠.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, 그 사이에 냈던 이자죠. 분양 중도금 이자, 이런 돈들도 꽤 될 건데, 이런 돈들은 결국은 못 받는다는 소리죠. 예, 돈 날린 겁니다. 이거 날린 거. 2023년 6월 신인 해피트리, 사실 이거는 좀 들어본 아파트 브랜드 같은데, 이 공사 현장도 작년에 4곳이 스톱이 됐어요.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. 자, 공사비는 오르고 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체 시공자 찾기도 힘듭니다. 예전에는 사업성이 좀 괜찮은 데는 이거를 샀지. 땅이랑 오는 거 다 인수해가지고 이름 바꿔서 간판 바꿔가지고 분양시켜서 돈 버는 사례도 있었는데, 지금 다 안 한다는 거죠. 불안해. 나도 돈 없어. 나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네 걸 사니? 안 돼. 돈 빌려줄 수 없어. 사실 지금 건설 하신 분들 돈 빌리려고 지금 난리입니다. 제가 아시는 사장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지금 돈 빌려 5천원. 근데 거절하는 것도 참 어렵죠. 예,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서 그냥 연락이라든가 모임 활동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것들을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이 같은 이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태양건설은 지금 워크아웃 단계를 진행되고 있죠. 네, 일부 현장은 임금 체불이 돼 있다고 합니다. 뭐 진짜 돈 안 주면 안 하죠. 누가 하겠습니까? 돈 줘야지 일을 하지. 근데 이런 현상들 많아지고 있고, 이제 얼어붙은 이 분양 시장, 이 날씨만큼 춥죠. 추워. 지금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
걱정이에요. 집도 거래도 되고 뭐 금리는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안 되죠. 이 심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문제로 되고 있고, 특히 이제 지역 중소건설사 이 문제들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. 미분양도 꽤 많습니다. 전국 미분양 안 팔렸다는 소리죠. 집이 안 팔렸어. 57,925 꽤 많죠. 이 중에서 이제 악성 미분양, 이제 준공까지 다 해서 비어있는 집이죠. 빈집이죠. 새 집이 비어있는 집이 1465가구니까 이 전체 대비했을 때 38% 정도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. 지방에 상당히 많죠. 이 대구 같은 경우가 이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인데, 신세계건설에서 작년 8월 이 수성구에서 이 아파트 사업을 했어요. 146가구를 공급했는데 누가 샀냐, 얼마 계약했냐? 25가구밖에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남아있죠. 통통 비어 있다는 소리입니다. 여기 신세계건설에서 1,400억 PF 대출 받았는데 1,400 받고 이 대출 연장이 안 돼 버리니까 이 자금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세계건설, 태양건설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,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이 분양시장은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데 잘 되는 데만 잘 되죠. 잘 팔린데, 근데 그게 소수인 것 같아요. 아니면 가격이 싸든가,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청약률 저조하고 미분양 계속 나타나고 있다. 이게 지방에서 입지가 안 좋거나 여건이 안 되고 뭐 대규모 이렇게 편의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는 좀 소규모 단지는 지금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익산의 피렌체 이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92가구, 100가구 안 되죠. 좀 작은 단지인데 100가구도 안 되는 가게 9곳, 9명이 신청했다는 소리입니다. 청약. 강릉 유블랜드 218, 가운데 33곳. 이렇게 되면 부도 나죠. 장사가 안 되는 거죠.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현상, 이 부도, 또 공매, 법정 관리는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사실 뭐 좋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. 그러니까 현실을 좀 깨트려보는 이 눈과 지혜를 가지면서 이 시장을 관측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조금 말하다니까 더 많이 더 길어졌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